중국이 어떻게 저 자리에 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저 전에 미국이 쓰기는 어렵죠. 네. 미국이 쓰려면 이스라엘 때문에 못 씁니다. 미국은 이란 때문에 못 쓰고 뭐 미국이 이란과 좀 친해지고 싶어도 이스라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자리에는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러시아 아니면은 시진핑이겠죠. 세계 열강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은 못 쓰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뼈 아프게 미국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맥시멈 프레셔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맥시멈 디플로마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조금 쉽게 그러니까 를 설명해 주신다. 그 이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경제 제재를 했는데 최대한의 압박을 정책했는데 중국은 다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외교로 양쪽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교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압적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고압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상대국이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뺍니다. 그러니까 미리 중국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양국이 회의할 때 다 알려주고요.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사우디도 걱정하는 게 있을 거고 이란도 걱정하는 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중국은 조정을 해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중국하고 대화를 하면은 내 말을 들어주네. 그리고 문제 없겠네. 이렇게 되도록 중국은 그거를 해온 거고 미국은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외교를 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앞세우는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충족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중국은 일단은 뭐 민주주의도 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권이 훨씬 높죠. 네, 중국이 우리가 아는 중국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중동에서 중국은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네. 그러면 뭐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제 수입을 한다든지 수출한다든지 그런 것들 경제적 관계를 많이 지렛대로 삼곤 하는데요. 중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난 무슬림 세계를 참 이해를 못 하겠다. 좀 솔직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무슬림과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하거나 무슬림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뭐 코란을 불태워 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무슬림들이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박해를 당하는데도 왜 거기서 아무렇지도 하지 않느냐? 어느 정부도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박해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자기네들 그 무슬림들이 나와가지고 탈출해 나와가지고 중국 정부한테 이렇게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이란도 입을 다물죠, 사우디도 입 다물죠, 튀르키예도 입 다물죠, 다 입 다물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게 이중잣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무슬림 국가들도 무슬림 다수 국가들도 이중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내정을 안 건드리니까 우리도 안 건드리고 우리는 서로 좋은 것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거는 어젠더가 되지 않죠. 만약에 똑같은 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중국을 대하는 방식과 서양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중국이 아시아를 대하는 방식과 중동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맞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그 이슬람 교도들 신장 위구르의 이슬람 교도들을 그렇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중동의 사우디나 이란 같은 맹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거 혹은 그쪽이 우리를 안 건드리니까 우리도 안 건드리는 네.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일하게 좀 거기에 대해서 한 소리 냈던 나라가 튀르키예였는데요. 네. 조용합니다 요즘도. 이슬람을 박해한다고 막 얘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합니다. 뭐 그런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중국이 이런 사우디 이란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중동에서 중국을 생각하는 건 잘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거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국과 오래 같이 살아온 나라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정도나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가장 친미 국가라는 이스라엘도 중국에 대해서는 경고심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팔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안 팔았지 안 그랬었으면 미국의 전략 무기를 중국한테도 팔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 미국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막기 전에 사실은 그걸 안 파는 게 맞죠.
그 친미 국가라면. 그런데 그 대사말로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지 않았다. 그게 이제 한참 전 얘기지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동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중국이 압박을 하거나 중국이 우리처럼 뭐 동북 공정을 하고 우리하고 하는 그 트러블들이 그 나라하고 없잖아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중국이 앞으로는 기존보다 중동에서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적으로요. 중국은 상대국이 뭐 독재 국가든 뭐하든 신경 안 써요. 우리 돈만 벌면 되니까. 돈만 벌면 되고 장사만 잘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섭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외교를 할 때 뭐 자유 인권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올가매잖아요. 이중 뭐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독재 국가를 지원하면 욕을 먹죠. 야, 와 맨날 민주주의 인권하면서 독재 국가를 지원하느냐. 그런데 중국은 그럴 일이 없죠.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미중 갈등이 이제 점점 불거지고 커지면 우리 연말로 가고 미국 대선이 가까울수록 더 그 갈등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중동 국가들의 입장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 듣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중국 네, 쪽으로. 뭐 일단 이란은 신경 안 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란이 생각하는 중동은 어떤 중동인지 아세요? 미국 없는 중동입니다. 이란은 그걸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어요. 미국 없는 중동. 중동에 미국이 자꾸만 끼어들지 말아라. 중동은 우리 국가들끼리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빠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을 슬슬 밀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없고 만약에 이런 나라들 중동 국가들만 있으면은 이란의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